너나 잘하세요. 자, 양미숙의 친절한 미숙씨, 친절하게 이슈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윤석열 정부도 다른 정부와 마찬가지로 내놨어요.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시민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지역이 불균형하니까 균형을 이제 맞추자고 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균형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면적은 수도권이 11.8이고 비수도권이 88.2입니다. 네네. 예, 비율이. 근데 인구를 보면 50.4 대 49.6입니다. 벌써 이제 인구가 수도권보다 타 지역이 더 적은 이런 상황이 네. 발생을 했고요. 취업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자 수도 서울 포함한 수도권은 50.5고 이제 비율입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은 49.5%를 차지합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수치보다 가장 심각한 거는 이제 GRDP 지역의 총생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점점점 증가해 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걸 나누는 경제 분야에서 전두환 노태우 시기를 일기라고 하거든요. 네. 1985년부터 1993년까지입니다. 그럼 수도권 비중이 이때 43.7%에서 48.6%로 확대됩니다. 네. 그리고 이 길을 김영삼 정부 시절인데 98년까지입니다. 이때 약간 소폭 감소합니다. 48.6에서 46.8로 수도권의 GRDP가 감소하는 걸 보입니다. 그럼 네네. 김대중 정부 때는 46.8에서 49.5로 좀 증가를 많이 네. 하게 되고 3% 정도를 증가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5기가 2015년부터인데요. 이때 마침내 이제 수도권의 비중이 50%를 돌파해서 몇 퍼센트가 되냐면 52.6대 비수도권은 47.4. 그러니까 완전히 역전해버린 네. 거죠. 근데 이런 속에서 수도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5년하고 2015년 이후를 비교하면 9% 정도가 네. GRDP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 가운데 서울은 좀 감소했고요. 경기도는 증가합니다. 15%. 근데 저희가 요즘 이제 수도권이라 하면 사실 어디까지 두는지는 아시죠? 충청권까지 두지 네. 않습니까? 충청권은 약 9%에서 12.6%로 증가하면서 3%가 증가했습니다. 이 3%가 얼마 아닌 것 같지만 맞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동남권, 부산이 포함된 동남권을 보면 1985년은 18.5%, 그리고 2019년에는 14.1%로 4.4%가 감소하고요. 그럼 여기 부산은 어떨까? GRDP가 전국 차지하는 비중이 1985년에 7.7%였거든요. 네네. 근데 2019년에는 4.7%로 전국적으로 차지하는 GRDP 부산의 비중이 3% 하락하게 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진짜 수도권하고 인구하고 면적만 보면 거의 9대 1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GRDP가 차이 난다는 건 뭔가 심각한 균형에는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수치를 쭉 설명을 들으니까 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격차가 너무 크다, 심각한 상황이다. 요게 딱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런 걸 좀 해결하고자 각 정부에서 지금까지 늘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균형 발전 기본 방향은 뭡니까? 그때 이제 발표됐을 때 네네. 부산에 와서도 백석호에서도 했었죠. 그래서 보면 일단 기본 방향은 이겁니다. 중앙집권 체제에 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력 이런 걸 다 권력이라고 보고요. 수도권 일극 집중 형상을 해소하겠다. 네네. 그래서 지방 발전을 통해서 국가 경제의 제도약, 공간적 정의를 구현하겠다. 그리고 이 공간적 정의 구현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하겠다는 거죠. 네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공간적으로 불균형돼 있으니까 공간적으로 불균형을 깨는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사실 저희가 들었을 때는 되게 좀 철학과 가치가 담겨 있는 네. 이런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세 개를 약속, 3대 약속, 15대 국정 과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비수도권의 박탈감과 수도권 대비 박탈감과 소외감을 해소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예. 예. 비교적 구체적인 느낌이 있어요.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이런 것들을 그냥 언급하는 건 조금 처음인 것 같은데 그 균형 발전의 3대 약속 요거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3대 약속이 뭐였냐면 전형적인 지역 주도 균형 발전 시대를 열겠다. 그다음에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네. 스스로 고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균형 발전 3대 가치를 제시하기도 했거든요. 네네. 공정, 예. 희망, 자율. 근데 뭐 공정, 희망 다 좋고 자율도 좋은데 사실은 모든 권한이 이 권한이라는 거는 행정적인 권한, 재정적인 권한이 수도권에 다 있는데 네. 지역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하는 것이 정말 자율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재정권이나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권한을 사실은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건데 이양을 네네.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은 없이 지방 자율에 맡기겠다는 거는 지역 입장에서 보면 돈을 안 내려주면서 알아서 하세요. 다 지원해 줄게요 하는 건 결국 우리는 안 할 테니까 한번 알아서 해봐. 능력껏.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그래.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 사업 괜찮으면 우리가 지원해 줄게. 네. 고가는 너희들한테 열쇠는 못 내줘. 약간 지금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까지도 어떻냐면 이런 거죠. 지역에서 지방 정부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신청하면 네네. 중앙에서 보고 이게 좀 나은 것 같네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지역이 저번에 안 줬으니까 이번에 이걸 주자 아무리 좋은 걸 올리더라도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균형 발전 정책을 내왔던 정부라 하더라도 다 중앙의 입장에서 네네. 중앙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에 뭐 대규모 뭔가가 들어오는 것은 거의 다 이제 제한이 되고 아니면 늦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봅니다. 네. 15대 국정과제를 좀 빨리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빨리 이야기하는. 좋은 얘기는 다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지방 분권 강화, 재정력 강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사실은 지역 소멸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지방대학 등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방교육 및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것을 개편하겠다라는 걸 했죠. 그리고 뭐 쭉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여기 보면 이제 지방 투자 및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사실 어떻게 촉진할지가 중요한 네. 거죠. 이런 말을 안 한 정부는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부산하고 지역에서 바라는 공공기관 이전 네. 하겠다는 말들이 이 정부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기반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하고 신성장 산업을 권역별로 육성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사실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인재하고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역이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15개의 국정 과제가 발표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뭐 15개를 다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대부분 좋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균형 발전 분권에 있어서 자치에 있어서 다 좋은 말 이때까지 기존에 했던 정부들이 했던 좋은 그 정책들을 다 모았다고 네.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좀 균형 발전에 지역을 위한 많은 과제들이 또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에 뭘 해주겠다, 충청권 뭘 해주겠다, 동남권에 뭘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됐었거든요. 구체적인 네네. 정책들이. 그래서 그 정책을 보면 막 지역이 잘 살 것 같고 뭔가 변화가 획기적으로 일어날 것 같고 네네. 이제 이런 느낌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예. 균형 발전 3대 약속이나 15대 국정 과제 요것만 딱 들으면 정말 장밋빛 네네네. 미래가 펼쳐질 것 같은데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 네.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봐도 지금 얘기를 하실 거니까 네. 살펴봐도 그래놓고 왜 이런 정책을 펴지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좀 그래서 짚어주시지. 이제 크게 이제 제가 세 부분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그 전에 아까 이제 3대 약속과 이제 15대 국정 과제가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밑에 딸린 지역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과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하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를 또 중요하게 보냐면 교통망을 되게 중요하게 네.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통 인프라. 저 서울에 놓여지는 여러 고속 열차들을 놓으면서 오히려 지역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말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세세한 것을 들여보면 이런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정책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건데 세세한 과제들 충청권 수도권의 과제를 보면 대부분 다 광역교통망을 놓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약간 이제 좀 의혹은 가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문제되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기조를 흔드는 그러니까 균형 발전을 정말 하게 하려는 의지와 철학을 가진 정권이 맞을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과연 이렇게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건지 의문스러울 정도의 네네.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이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일단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실은 윤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산업은행 이전이 네. 부산에서는 되게 큰 이슈였고 되게 이제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하는 획일적 분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획일적 정책이 실패한 게 아니라 그렇게 분산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지원과 후속 대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네. 못한 것들이 실패인데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부산의 산업은행 이전과 같은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라는 네, 네. 예, 그렇겠죠.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두 가지 정책이 7월 8월에 발표된 두 가지 정책이 사실 지역 주민들로서는 거의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학과 학생 수를 확대하겠답니다. 그런데 이 네네. 학대가 대부분 수도권을 중심으로 네.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도권의 대학 정원을 늘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수도권 대학들 총장들의 수건이라고 볼 수 그렇죠. 수건 있거든요. 사업이죠. 그래서 그렇게 허용해 주게 되면 사실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지금 지역에 인재가 없어서 지역이 소멸한다. 그리고 대학이 위기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서울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에도 그냥 학생 정원 수만 늘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직장도 지원도 거기잖아요. 하게 네, 되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결국은 지방대학은 정원이 미달하게 되고 지방 소멸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지방 대학의 위기를 부추기는 거지. 네네. 또 오히려 이렇게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정말로 균형 발전을 하고 싶다면 물론 기준은 둬야 되겠지만 지방 대학의 지원책이 발표됐어야 된다라는 예.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재와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서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수도권으로 못 가게 규제를 해요. 네네. 근데 다른 선진국들도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버리냐면 그것도 자연 보존 권역 냅니다. 자연 보존 권역 내에 공장 신증설 제한을 완화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링하는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기업들이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을 신증설을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공장은 있는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이전 못한다면 사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지역으로 분산하는 게 오히려 네. 더 맞죠. 지원책을 주면서.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에는 여러 가지 지원시설, 은행, 약국, 어린이집 뭐 이런 것들을 다 확대하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은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사실은 지역은 위축되고 수도권의 여러 가지 빗장들을 풀어서 사실 지역과 그 수도권의 격차를 더욱더 가중시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말씀을 들으면 뭐 다 타당한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산업은행 부산이전 네. 지금 쏙 들어갔거든요. 예, 안 나오고 그리고 있죠. 반도체 뭐 학과 증설한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맞습니다. 예. 아마 서울 운전해서 한번 가보신 분들은 경기도부터 해가지고 기업들이 넘쳐납니다. 예, 쭉 들어가는 찰나에 어디 뭐 바늘 하나 꽂을 데가 없을 정도로 공장도 규모도 많고 입을 벌리죠. 어마어마하고 이제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더 확장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자연 녹지를 풀어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기업도 여기 넣어주겠다. 근데 그 자연 녹지 풀어주는 지역에다가 인프라죠. 약국, 은행, 어린이집 이런 예, 것들 다 넣겠다. 다 넣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율배반이라는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약속들이라는 게 과연 얼마만큼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저희 뭐 지역 대학 총장님들도 회의를 했고요. 각 지역의 시민사회가 공동의 기자회견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네. 근데 아직 적극적인 대응은 없었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반응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때까지 너무 많이 쏘아왔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된 거죠. 그러면 원래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수도권 집중으로 오히려 부추기는 이런 정책들이 사실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국민의힘. 네. 이것들이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지역의 지지율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지지율이 아니더라도 원래 했던 약속을 지켜야 되죠. 그러면 오히려 약속을 안 지킬 거면 가만히 있기라도 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게 정말 이제 지역에서는 개탄스럽고 무기력하고 이랬는데 네네.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는 하고 지역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 지금 뭐 회의나 뭐 간담회 이런 일정들을 정치권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게 뭐 가덕신공항 산업은행 부산 이전 뭐 이런 얘기 네. 있는데 가덕신공항도 2035년에 개항을 좀 앞당겨야 된다. 2030 월드 엑스포를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거의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만 얘기하는 것 같고. 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산업은행장이 이전 정부에서 뭐 좀 많이 관여하셨던 분이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사퇴하면서 좀 논란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말을 안 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지역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한 게 너무 많습니다. 사무처장님 정말 얘기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아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도 이런 목소리를 내면은 그냥 뭐 그 지역에서 그냥 하는 말이지라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도권이 충청권까지 넓어져가지고 네. 딱 소외되는 지역들이 어딘지 딱 눈에 보인다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뭐 이런 얘기 하려 하면 무조건 이제 모든 역량은 2030 월드 엑스포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데 그것도 다 다른 거에 재반 사항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걸 잘하기 네. 위해서라도 균형 발전이 돼야 되고 네. 균형 발전에 따른 지원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2030 엑스포라고 뭐를 가지고 부산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러니까. 겁니까? 오히려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지역에 있는 시장님들, 군수님들이, 네네. 도지사님들이 좀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같은 당이고 다른 당이고를 네, 떠나서. 네, 네. 이건 뭐 당을 떠나고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거는 당위예요.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것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답답합니다. 네, 우리가 또 이런 MBC에서 시간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이런 시간을 더 많이 가져가지고 또 촉구도 하고 또 시민들한테도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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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예, 우리 이번 일주일도 자갈 찾으며 진행하면서 답답한 얘기들도 많았고 또 뭔가 또 희망적인 얘기들도 전하고 했는데